학교 교장 한진숙입니다. 작지만 큰 학교라고 했는데 규모는 작지만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크고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크고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보람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작지만 큰 학교라고 명명을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문학 마당이라고 했는데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과학이라든지 기술을 최위로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 과학이라는 것도 기술이라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바탕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스토리가 바로 인문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인문학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오늘 윤재환 강사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텐데요. 이 윤재환 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백제초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여중학교를 나오셨고 정말 뼛속까지 우리 부여를 사랑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고 서강대학교, 고려대, 대학원을 거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속문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재? 이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거 알리는 데 많이 애쓰시고 지금 민학회라는 그런 학회, 아주 큰 학회고 전국적으로 전통 있는 학회거든요. 이어령 교수님도 비롯해 여러 가지 유용준 박사님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인데 그 부분을 몇 년? 10년 넘게 하셨다고요? 송무를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이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신부여 팔경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 보면은 우리 부여에 살면서도 모르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런 것이가 모르고 탁 친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재미있게 들어보시고 부여를 사랑하는 마음, 특히 백제문화는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윤재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방금 한진숙 교장님께 소개받은 윤재환이고요. 부여라는 곳이 참 여러 가지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1시간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신부여 팔경을 소개하시는 거. 신부여 팔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지금 프린트를 받으셨죠? 네. 거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기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설명 한 100여 페이지 되는 슬라이드가 다 여기 들어있어요. 흑백으로 들어있긴 한데 그걸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 드려가지고 칼럼을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전부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작은 프린트 있죠? 요거는 이 신부여 팔경에 나오는 텍스트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혹시 보시다가 부족하면은 책을 구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서관에도 한 번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부여라는 것을 좀 다르게 보는 것을 여러분하고 시간을 나누려고 해요. 다르게 봅니다. 자, 우리가 산토끼 있죠? 산토끼 아세요? 산토끼 반대말 아시는 분? 네. 또 죽은 토끼. 또 염기토끼. 오케이. 또 히토산. 또 팔토끼. 오케이. 또 빨리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산토끼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다양해. 그러면은 우리가 새들 보면 날개라고 있죠. 날개가 꼭 새가 항상 날기만 하나요? 그러면은 앉아있을 때는 뭐예요? 그럼 뭐가 될까? 접게가 되겠지, 접게. 그치? 그 다음에 또, 그걸 접기만 하나 아주 잘했어요. 알을 품어요?
알프 물때 써요? 그럼 뭐가 돼요? 품게. 자, 날개라는 것은 나를 때의 형상만 우리가 극대화시킨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품을 때는 품게, 덮을 때는 덮게, 비 올 때나 뭐 바람 불 때 덮게가 되겠죠. 자, 우리가 똑같은 거죠. 새. 그리고 새가 날개다.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새 날개만 보지 말고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왔어요. 그리고 신부여팔경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여팔경이라는 것이 있었고 새로운 팔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팔경. 그럼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다는 거고. 그럼 뭔가 있는 것에 새로운 팔경이라고 하면 새로운 8가지 팔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저가 지금 5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 좀 헷갈리죠? 어? 헷갈리는데 저가 아직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그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부여라는 곳이 고향이다 보니까 부여에 있는 역사 자료, 문화재 자료, 전설, 그다음에 뭐 그림 뭐 이런 다양한 걸로 보는 것을 모아가면서 그걸 가지고서 그 다양하게 보는 시각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윤재환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으니까 책을 4개 들어왔다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요. 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다.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보시면서 한번 고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삶의 터전을 통해 나의 정체를 찾아가는 방법 아는데 보통 혈연, 지원, 학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혈연하면은 나의 입장이 어떻게 되죠? 내가 엄마 어린아이 있을 때 그죠? 동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쌍둥이야. 누가 동생이야? 동생이야? 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아빠가 되겠지. 좀 더 나이가 들면은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자네는 누구야?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내가 바뀌죠. 이해됐어요? 자, 그것처럼 나는 분명히 윤재환인데 윤재환이가 현재 시장에서 누구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순간순간이.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냥 친구인데 또 업무적으로 만나면 상하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테니스를 잘 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축구를 잘해. 그럼 축구하고 테니스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라는 장면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국어 점수는 내가 대장이고 산수 점수는 제가 대장이고 전체는 누가 대장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보면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 다르다는 거, 그 유니크니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유일성. 나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것이 굉장히 쉽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예를 들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윤재환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봤다는 얘기고 여러분의 시각으로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윤재환이라는 사람은 저것을 저렇게 봤구나. 그럼 나라면 저렇게 볼 거야. 그러니까 윤재환이라는 사람이 본 것을 컨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보는 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 보는 게 엿보는 건지 아시죠? 책 읽는 것도 엿보는 거죠? 그죠? 엿보는 게 재밌는 거 원래. 내 얘기는 내가 다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남의 거 못 가고 살짝 엿보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옆에 귀함이라고 있죠? 귀함. 그 엿볼 규자 귀함이에요. 백제 멸망할 당시에 소정방 군대가 거기에서 사비성을 이렇게 엿봤대요. 그래서 엿발이, 그래서 규암이 되는 거예요. 그 자원대 있는 그쪽이야.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엿본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워요. 언제나. 우리가 몰래 숨어서 보는 것이 재밌지 그냥 대놓고 바라보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죠? 그런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연
지원 뭐냐면 뭐 송가초등학교 출신. 우리 좀 이따가 뭐 저기 교장선생님께서 뭐 글씨 하나 이렇게 이현영 전 장관님 지시고 그 이목상이라는 그 송가초등학교 선배가 쓴 글씨가 있어요. 아주 멋지게 잘 썼어요. 근데 이분이 신동현 문학관 이쪽 구역인데 저희 성당 뒤에 거기에 가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은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글씨 깃발이. 그 글씨도 그 이목상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선배가 쓰신 거예요. 한번 가서 꼭 보세요. 그리고 백제초등학교에 가면은 급식실 옆에 벽화가 이목상 선생님도 작업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송가초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연이라는 거 토포라는 것은 원래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 다음에 필리아는 사랑, 러브. 땅을 사랑하는 거. 토포필리아. 바이오필리아는 바이오가 원래 생명을 사랑하는 거, 땅을 사랑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송간 저성리가 여기 송간이죠. 저성리 이목상 선생님이 저성리 출신인데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송간초등학교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자기 기억들이 여기에 같이 있죠. 묻혀있죠. 기억들이. 친구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좋고 슬픈 그런 기억들. 그런 기억 때문에 그 땅을 또 이어서 사랑하게 돼요. 사막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땐 사막 뭐 살 때야.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한테 보면 거기가 산악, 네팔 같은데. 네팔 사는 사람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나 고향 갈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포필리아라는 우리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물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건 저는 못해요. 근데 물고기를 어떻게 잡나 그 본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재밌게 몇 개의 단어만 좀 챙겨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뭐 학연이라는 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연. 근데 연이라는 게 뭐예요? 잘 안다 이거잖아요. 이해를 많이 하고 불확실성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그 확실성으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에 대한 애정들을 해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방법. 레지먼드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동물원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성숙하고 쇠퇴하고 소멸해가는 이런 이제 독립형 인생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가 시점이라는 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 처음에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 영화 뷰티 인사이드 보셨어요? 최근에? 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거기서 보면은 뭐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됐다, 또 뭐 외국인으로 됐다, 뭐 별것으로 다 보이죠. 근데 그게 우진이죠. 네. 자,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이름이 뭐지? 규민이. 규민이가 엄마한테는 엄마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뭐 먹을 거 줄 때 하고 엄마가 혼낼 때 하고 다 다르지. 엄마 쳐다보는 거. 그렇지? 그 다른 모습을 영화에서 하나씩 끄집어내. 그러니까 우진이가 뭐 남자의 속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여자의 속성, 외국인 속성 그 속성들을 하루라는 걸로 장르를 극대화시켜서 영화를 풀어낸 거예요.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월인천강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달이 하늘에 떠 있죠. 근데 냇물이 한 1000개라는 건 많다는 거니까 냇물, 호수, 뭐 강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친 달은 하나인데 다 다르게 비쳐 있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윤재환이가 있는데 이 윤재환이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볼 때의 모습하고 우리 규민이가 볼 때의 모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고 여기는 또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것을 본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러니까 100명을 알면은 나의 모습 100개? 100개 곱하기 한참. 왜? 그 사람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죠. 축들이. 그런 식으로 사물을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저 사람 나빠는 나는 너희 이 모습을 봤는데 너희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빠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기 모습인 거야. 그것이 이런 때 이 모습, 저런 때 저 모습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건데 시간과 공간이 공유가 돼야 되고 말하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전달하려는 내용, 매개체. 우리가 매개체, 저하고 여러분하고 매개체는 뭐죠? 소리죠. 근데 소리가 그냥 가나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기 진동에 의해서 가는 거죠. 공기 진동이 그냥 가요? 여러분 귀청을 울리죠. 그러면 그것이 또 그 무슨 고리관을 통해 갖고 뇌로 전달이 되죠. 뇌로 전달되는 것이 또 해석이 되잖아. 그럼 각각에서 우리가 공기에서 뭘 확 막았어요. 그게 전달이 되나요? 왜곡 현상이 나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딴 고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또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자고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야. 우리나 같을 수가 없어. 엄마하고 너하고 다르지. 아빠하고도 다르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인정을 하면은 너그러워져요. 소통이 잘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걸 인정을 하려는 얘기죠. 자, 보십시다. 이 플러스를 딱 그려놓고서 수학자한테 보이면 덧셈이라고 얘기하죠. 산부인과 의사한테는 배꼽이라고 하고 신부님은 십자가, 그 다음에 교통경찰관은 사거리, 간호사는 뭐 적십자, 약사는 독십자. 근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보는 사람들, 십자가 입장에서는 나 십자가야.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해죠. 근데 그 관계를 보다 보면은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순간순간 바뀔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하면 그냥 팍 쓸 거예요. 재미없으면 아무 때나.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뭐 틀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틀린 거는 시험 문제를 딱 내서 정답하고 아니고 할 때 틀려 맞아지. 그러니까 너 이거 틀렸어요. 그럼 기분 되게 나쁘죠. 내가 뭐가 틀려? 다른 건데. 근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융합을 하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어울려서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름이라는 것,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이 또 일어나고 사실은 그게 정보의 불균형 이론으로도 또 이렇게 풀어내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 다양해. 근데 그 중에서 좀 다르다는 걸로 일단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비어 팔경을 인코딩이라고 하죠. 뭐 만드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코딩. 그리고 여러분 그 귀함처럼 엿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 책을 읽어내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죠. 인코딩을 뭐 만든다? 지금 푼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면은 그러면서 윤재한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라면 어떻게 할 거다. 나라면 그걸 저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저한테 오늘 강의 보시면 돼요. 윤재한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봤다. 그럼 나는 저것을 저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보겠다. 아니면 나는 딴 측면은 또 이렇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요 부여가 뭐 터만 남아있었고 호기심이 많이 발동을 했었던 거 제가 어려서. 그래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뭐 이런 거 많이 읽었어요. 근데 궁금증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라 얘기가 한 80% 나오고 90% 나오고 백제 얘기가 한 뭐 2, 3%, 고구려 얘기 한 7% 정도 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거 왜 신라 유사라고 하는 거고 삼국유사라고. 삼국하면은 세 개가 똑같이 나와요. 삼국유사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백제가 패망한 나라구나. 한반도의 역사는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럼 신라는 수도는 경주에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이어지. 요게 정통성이고 나머지는 변들입니다.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백제 문화가 떼어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백제 문화가 떼어났고 그것이 삼국통일 과정을 거쳐서 모든 문화가 융합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류를 하고 있는 원천이 백제나 신라, 고려 이런 문화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서 현재 한류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문에 많이 잘라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캐파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 캐파가 원류가 백제, 고려, 신라 이런 데 다 있었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문화 유전자가 밈이라고 하죠. 밈이라는 문화 유전자가 다 있어서 한류 지금 나가기만 하면 난리나는 정세계예요. 문화로 다 푸는 거. 우리가 인문학 요새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드렸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호머 헐버트가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이거 번역은 이게 한국 역사인데 그것을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라고 책자가 번역이 되는 두 번째예요. 근데 그거는 1905년 이전에 대한민국이 일제의 그 수호조약 맺기 전에 있는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꽤 괜찮아요. 외국인의 시각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니까 혹시 기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에서 하나만 나중에 긁어가지고 쭉 가셔도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균하고 이순신 부분이 역사 왜곡하고 약간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무신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대단한 장수예요. 이순신이라는 장수. 근데 원균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역사를 재해석한 팩트는 있었어요. 팩트는 뭐였냐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논공 행사를 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상을 주고 해요. 근데 똑같이 1등 서부공신이 원균, 이순신, 권율 이 세 사람이 똑같이 1등 서부공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70년대 박정희라는 분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순신을 끌어내려서 이순신을 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원균을 대비시키고 우리가 노란색이 잘 보이려면 뒤 바탕이 검은색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그 대지를 자전거 타고 딱 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필요한 게 이 정도 공간인가요? 이 정도 이 정도 길만 필요하죠. 그러면은 다 나머지 없애버리고 이 길만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99%가 있어야 1%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을 대비로 하려고 원균을 굉장히 나쁜 사람이니 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내고 그러니까 재해석을 그렇게 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대학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백제의 역사는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고요. 이 책은 뭐 출판 기념에 이거 자체가 빗잔치 않고 근데 뭐냐면은 여기 화가 20여 분, 만화가 20여 분, 글쓴 보시면 여기에 사진 한 60명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저는 기획을 해서 이걸 만든 거고 여기 보면 그림 그린 사람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뭐 만화가 화가들 굉장히 한 60명 개씩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빚져가지고 책이 나온 다음에 술 한잔 했어요. 서울에. 뭐 기념사진 찍은 거. 이목상 선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이목상. 자, 넘어가십시다. 자, 보면은 팔경이 뭘까? 팔경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팔경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국 이제 북송이 있었어요. 북송에 신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보고 듣고 안 것을 기록한 수필이 몽개필담이라고 있어요. 몽개필담인데 이 몽개필담에서 송적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넣었어요. 근데 소상팔경, 그러니까 소상의 8가지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소상팔경이다 해서 팔경이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고통명사로 돼버리는. 그래서 팔경이라는 얘기가 이제 팔경하면 빼어난 경치, 그 지역의 가장 빼어난 경치라는 이름으로 됐고요. 이 소상팔경이 이거예요. 산시청남, 산시의 아지랑이에요. 연사 모종, 저녁 종소리, 이거는 원포 기범, 돌아오는 배, 어촌 석조,
저녁 노을 지는 그거, 그다음에 소상야오, 밤에 비 내리는 거, 동적 추월, 가을 달. 그러니까 상당히 시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평사 나간, 기러기가 가라앉는 거. 그다음에 강천 모설, 저물 때 눈이 오는 거. 그런데 문화라는 건 어떻게 돼? 흉내내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면은 여러분 처음 딱 들으면 다 아시나요? 선생님이 말씀하면 다 알아? 한 번만 하면? 그럼 어떻게 알아야지? 집에 가서 복습하나? 시험 보기 전에 한번 그거 읽지. 그러니까 반복을 하거든요. 반복을 해서 익혀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를 한다. 따라하기 하듯이. 보세요. 소상팔경이 그런데 부역팔경은 산시 수북적으로 청남이 같네요. 자, 모종이 효종, 새벽종으로 바뀌었어요. 변역종이. 그러니까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범이 그냥 똑같이 귀범이네요. 석조는 백제탑 석조가 되어 있고요. 야우, 밤비를 모, 저문비라고 하고 약간 변형도 하고, 그러니까 독자성도 내고 싶은 거고 문화의 규모에서 벗어나기 싫기도 하는 거고, 그 양충 충돌되는 것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다 흉내를 내요. 우리가 처음 모를 때는 우리가 요가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가 내용이 뭔지 모르죠. 형태만 따라. 형태만 따라. 나중에 하다 보면 내용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흉내낸다. 모설도 숙견, 뭐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1920년대 김창수라는 군수 때 식경에서 두 개를 빼고서 팔경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1920년이면 지금부터 95년 전 얘기죠. 95년 동안 안 바뀐 거야. 갑갑하죠? 왜? 변화는 되는 게. 100년 전의 미학하고 지금 미학하고 같은가요? 다르죠. 교통도 발달했고, 우리가 정보도 달라졌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신부역팔경이죠. 생각을 한 건데, 한 20여 년 동안 부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혼자 왔다 갔다 했나요? 수많은, 그러니까 제가 부여를 모시고 와서 안내한 분이 아마 관광버스를 한 100대는 넘을 거예요. 100대 정도. 근데 거기 보면 또 이 선생님처럼 뭐 지금 4번째예요, 우리가? 우리 만난 게 4번째가. 네. 신부역팔경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계속 따라오세요, 계속. 근데 제가 얘기가 계속 같나요? 전혀 다르죠? 볼 때마다 딴 얘기예요, 제가. 근데 재료는 같아요? 재료는 같잖아. 네. 재료는 같은데 하는 얘기는 갈 때마다 다 다르네. 그럼 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죠? 저희 다른 해석들을 여기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고수세요. 이런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하여튼 고맙고요. 네. 자, 그래서 새로운 부역팔경을 여기가 이제 김영복이라고 혹시 그 진품명품에 글씨 감정하는 분 아세요? 요양반이 김영복이에요. 그다음에 요양반이 이목당 송관초등학교. 선배들 얼굴 봐야지. 이 아저씨가 1950년생이야. 그럼 할아버지 나이인가? 작은 어? 고조 할아버지 나이야? 아니야. 66살인데 할아버지 나이 아니야?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빠하고 그때 그렇구나.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부여중학교 선배. 그 선배인데 부여중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던 양반이고. 그다음에 요게 저고요. 요게 어디냐면은 금성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산. 부산이 뭔지 알아요? 뜰부자 몇 산자 부산. 부산이 저쪽 부산 있는 그 부산하고 속부자니까 그 부산은 아니에요. 저쪽 나중에. 떠 있는 산. 그러니까 그 부석사를 할 때 그 부석사 할 때 부자도 뜰부자. 돌이 떠 있네요. 그럼 이 산이 왜 떠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가정이곡이라는 분이 주행기라는 기행문을 1349년에 쓴 것이 있어요. 부여를 다녀간 거.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조룡대기라는 것을 여행하는 것에 쓴 게 있고요.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 아약함이라는, 그러니까 부여 관련 유명한 글들
썼던 글들을 일단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몇 가지는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목 보시면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원본을 다 보세요. 그러라고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시겠죠. 저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 정보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유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화는 금성산 조망, 부수산 산책, 백대산 석주, 군함지원법, 무당은 외월단, 자활석사, 대대산 외월단, 조항면은 이런 식으로 내사경과 외사경을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은 보통 8경이 요 부여 읍내 안에 다 있었는데 그걸 전체 16개 읍면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배치도 있고요. 부여를 와서 1박 2일은 최소한 하고 가셔라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책을 가지고 이 책으로 그냥 따라가면은 1박 2일 그냥 풍부하게 보실 수 있어요. 짧아 1박 2일. 그러니까 제가 안내하고 해도 헉헉거리고 1박 2일 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받으실 볼 정도. 근데 내용을 알고 오면 더 재밌겠죠. 성관초등학교가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성산 조망, 금성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요게 금강이죠. 근데 백마강은 어디부터죠? 백마강 아시는 분? 백마강. 어? 그럼 시작이 어디서 할까? 공주? 공주부터 끝까지.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백마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여에 있는 강을 그냥 백마강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여가 천정대가 있어요. 천정대. 여가 천정대. 천정대가 뭐냐면은 백제시대 때 재상을 뽑을 때 재상 후보자 이름을 서너 명을 이렇게 써놔요. 돌함에다. 그래서 딱 천정대에다 올려놓고서 임금하고 신하가 하룻밤을 이렇게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되면 하늘에서 재상이 된 사람 이름에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재상을 뽑아요. 자, 삼국유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현대말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 협의제죠. 화백제죠. 그러니까 써있다고 그대로 읽으면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은 암호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그때도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이 세력은 그냥 도망가 버릴 거 아니에요. 이 세력만 남고. 그다음 하여튼 그러니까 화백 그 천정대 이 천정대부터 16km 떨어진 반주언니라고 이쪽에 있어요. 반주언니. 반주언니가 뭐냐면은 소정방이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이 와가지고 백제를 칠 때 선전포고를 야 니네 우리가 니네 쳐들어 간다. 니네 문 열어라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조원 그 반조원니까지가 한 16km쯤 돼요. 거기까지만 백마강이에요. 나머지는 금강 뜬봉산부터 해가지고 나 이제 백마강이 어딘지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줄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 들을 거야? 어? 백마강이 어딘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내가 또 삼국유사 얘기 아까 그 부산 얘기했죠. 부산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이 떠 있는 산인데 이제 백제의 수도가 위례성에서 공주에서 웅진에서 부여로 갔잖아요. 근데 웅진에서 성황 때 부여로 이동하면서 저걸 했어요. 하늘에다 신고를 안 했어. 제사를 안 지냈어. 그러니까 천신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나니까 석 달열을 막 비를 내린 거야.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막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니까 청주에 있던 산이 이 한강을 타고서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떠내려오는데 부산이 딱 요 위치에 왔는데 여기가 호암리거든요. 호암사지가 있고 거기에 호녀가 살았어. 호녀가 비 오는 날 이제 심심하니까 딱 이제 그 호암리 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산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산 떠내려간다 하고 소리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산 속에 살던 산신령이 뭐야? 뼈처럼 찢었다. 거의 하고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온 산. 그래서 부산이 된 거예요. 저게. 아셨어요? 네, 부산. 그 부산이다. 근데 그 부산이 언제 부산이 모습이 되냐면은 장마가 지면은 요 일대가 다 물에 잠겨요. 물에 잠기면 물에 떠 있는 산인데 그래서 부산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방 관리가 다 다르고 댐이 있어 해가지고 홍수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삼봉유사에 하나 보면은 부산하고 또 금성산은 일산이라고 해요. 금성산 일산. 그다음에 그 왕릉 앞에 오석산이 있어요. 오석산 이 세 산에서 신선들이 밤마다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삼봉유사에. 그 뭔 얘기일까요? 그것도 안보죠. 이 안보를 풀어야 될 거예요. 자, 부여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제일 높은 산을 해봤자 106m, 120m, 140m 이 정도야. 그래도 그 산이 어쨌든 여기서 보면 다 보여. 그 산에서 밤마다 신선들이 놀았다? 그럼 이제 거꾸로 풀어볼게요. 봉화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봉화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거꾸로. 거기가 전망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산 도망을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려요. 보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금성산 올라가 보셨죠? 나중에 선생님 보고 다 아셔요? 그러니까 금성산에서 전체 보면은 이게 반달처럼 있어요. 반달. 반월성이에요. 반월성. 그리고 이 강은 농사를 짓는 물도 해주지만 적이 왔을 때 적을 막는 해자의 관리. 그게 대단히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을 쌓죠. 성을 쌓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들이 살아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백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석기 시대도 있었고, 그 뭐죠 저쪽에 석성 쪽에 송곡리에 이제 그 청동기 시대 그거 있죠. 그런 고인도 있고 그런 시대도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연물도 있고 천호백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부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팔경을 만든 거야.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 뭐 화가들 모시고 가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다 이제 이문 앞에 이런 한 10여 년 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얘기를 듣고 했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가들 모셔가지고서 신부엽 팔경들을 이제 다 보여드리고, 그걸로 그림들을 다 그리셨어요. 그래서 부여에서 전시 한 번 하고 서울에서 전시 한 번 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재 책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하여튼 우리 왕릉에서 지금 뭐 이건 금성산 꼭대기, 이건 백제금동 대항로, 이건 전시회 할 때 그래서 이건 박물관에 사전 작가 보는 모습.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유튜브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화가 20분 정도 하고 65점의 작품을 만든 그 과정, 그러니까 사전 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을 수 있고, 그것을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시각으로 보시고 참고로 한번 받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유튜브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신부여 팔경을 치시면은 거기에 이제 동영상이 한 1분에서 7분 정도짜리가 몇십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각각을 보시면은 오늘 설명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됐습니다. 자, 이건 그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제 나오게 해놨었는데, 이걸로 가고요. 요거는 이제 만화가들 모시고 와서 한 거예요. 만화가들을 모시고 와서 신부여 8개월 똑같은 것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1박 2일을 하고, 여기 한겨레 그림편 박재동 선생님 아시죠?
네, 그리고 박재동 선생님. 그 다음에 만화 삼국지 그린 이희재 선생님 아세요? 여기 이희재 선생님. 그 다음에 토지를 만화를 그린 오세영 선생님. 박경리 토지 만화로 전편. 그 다음에 윤양반이 그 저기 뭐야 위안부 얼마 전에 프랑스 가가지고 위안부 생을 다 만화로 그린 김광석 선생님. 근데 사실 오늘 제가 하나 좀 죄송한 게 김광석 선생님이 신부역 발경을 화천으로 쭉 그린 걸 제가 갖고 올라와요.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음정을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유튜브에서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출판 기념회 할 때 전시회 할 때 김광석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고 뭐 이런 전시회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전시회를 해도 괜찮아요. 신부역 발경을 갖고 쭉 전시해가지고 학생들 보여줘도 되고 뭐 이동 전시회도 되고. 요거는 이제 그 고항 정경래라는 우리 세기마트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금속,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부역 발경 이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다 다르게. 금성산, 그러니까 일산, 오산, 부산 요 세 가지 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마를 다 하신 거고 주소산 산책, 백색학습, 중남지역, 중남지다 몽환적으로 잘 만들었죠. 요건 실물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돌이에요. 사각이니까 한 면에 하나씩 해서 4개씩 8개인 게 8개. 이 고항 선생님께는 제가 신부역 발경을 한 3개월 정도 특강을 해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여 답사도 몇 차례 하셔가지고서 작품이 나오는 한 3개월쯤 걸리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죠. 선생님 작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 저한테 그런 좋은 콘텐츠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서 고맙습니다. 서로 고마운 일이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무량사 매월당 하는 거고, 요건 장아리 삼춘국사, 요거는 대조 사석불, 주암리 은행나무가 1500년 된 은행나무예요. 1500년인데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쓰냐면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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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년. 재밌죠? 그리고 이게 은행잎이에요. 은행잎을 은행나무로 만든다고. 작가적인 상상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금성산 조망. 이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지도예요. 그러니까 버드아이비라고 하죠. 조망 이렇게 하늘에서 쳐다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신부역 발경 치시면은. 그리고 유튜브가 빨리 돌아간다고 뭐 하지 마시고 스탑을 누르면 오래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게 누르면서 천천히 보시면 이거 전체 다 보실 수 있게 데이터는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맹선이라는 분이 그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1학년 때 입학을 했어요. 그럼 처음에 1학년 때 학교 전체 모습을 한번 찍는 거예요. 2학년 때 같은 날 한번 또 찍는 거예요. 3학년 때 또 그러면은 1년, 6년 지나면 6장의 사진이 있죠. 이것이 금성산 꼭대기에서 87년에 찍은 거, 98년에 찍은 거, 2010년에 찍은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근데 앞에는 부여문화원장을 때 윤준웅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고요. 허락을 받아서 이제 제가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찍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정림사지 5층부터 백제사업 영역이고요. 여기는 인삼창이라고 아세요? 인삼창. 인삼창이 부서지고 옮겨가기 전에 87년 마지막 때 굴뚝이 여기 있었는데, 굴뚝이 아니라 물통, 동그란 물통이 있었는데 그 물통은 현재 안 보이는 상태니까 해처럼 이거 허물기 시작할 때 좀 찍으신 거고요. 그것이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냥 성지 비슷하게 바뀌었죠. 그것이 또 한 10년쯤 지나니까 정림사지 박물관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부여중학교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요건 아니에요. 요 전장에 가면 여기까지가 부여중학교 여기까지가. 근데 부여중학교 논했던 곳이 지금 연못 있는 거, 백제탑 연못이 부여중학교 논 실습장이었어요. 그러면 백제 시대 때 연못이었으니까 그것이 논으로 이용이 된 거죠. 역사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 자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성관초등학교 여기 있는 곳 해주고 우리 집 해도 되고 뭐 우리 동네 해도 되고 그것을 여러 개 해놓으면 아니면은 아이들 성장 모습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10살 20살 30살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테드라는 게 있어요. 테드
인터넷에 들어가면 TED.com이라고 있는데 TED에 들어가면 구글의 직원이 어떤 작업을 한 친구가 있냐면은 영상하는 친구예요. 근데 자기 24시간에 딱 1초만 찍어. 1초만 동영상을 찍어. 그것을 몇 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1초만 편집을 딱 해도 자기 것이 모든 24시간 기록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한 건 아니고 그 친구도 이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할 거야? 규민이 할 거야? 응? 자, 그다음 이거는 부산에서 바라본 부소산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부산도 한번 올라가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진달래 필 때도 그 꼭대기 굉장히 멋있고 거기에서 부여 읍내를 바라보는 그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는 이제 백마강이죠. 쭉 여기가 낙화니까. 그다음 이건 이제 부산을 유채꽃 폈을 때 한번 제가 잡은 거고요. 떠 있는 사진 맞죠, 부산? 이거 일부러 강으로 해서 찍었어요. 홍수 날 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나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는 홍수 많이 나가지고 백제교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막 다 홍수 나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런데 재밌긴 한데 그죠. 원래 재밌는 거 3대 재밌는 거 있죠. 전쟁, 돌, 물, 싸움 뭐 이런 거. 나만 안 다치는.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요것이 이제 부산에 있는. 근데 부산에 대제강이라고 있어요. 대제강은 여기 자연석탄이 큰 거 있는데 지통, 재심, 일모, 도원. 그러니까 지극한 통증, 아픔이 마음에 있으나 길은 멀고 날은 저문다. 뭐냐면 갈 길이 먼데 날이 저무는 거예요. 지극한 통증이 뭐예요? 청나라한테 우리가 병자호란, 정묘호란에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당했어요. 그러니까 북벌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원수를 갚을 거야. 그래서 효종이 비답해. 효종대왕이 백강 이경여 선생 영의정한테 비답을 써준 것을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글씨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글씨를 각을 해놓은 건데 요것도 각 보시고요. 이 글자 하나 크기가 얼마나 돼요? 글자 한 글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쓰면은 제 키가 요 정도 가나요? 요 정도 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종대왕 사. 이거는 효종대왕이 내려줬다. 백강 이상국. 상국이 영의정이에요. 백강 이경희한테 내려준 글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썼고 이 부대가 누가 청시를 썼다 이런 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화면도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한국공 하면 천자문도 배우면 되는 거고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거 저 아저씨는 이거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얘기 못 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나오다 지금 한 30년이 빠른 거야.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보다 분명히 내 나이 되면은 한 20단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난 그러길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통제시 일보던 이 글씨가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지통제시 일보던 이제 우암 송시열 글씨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글씨는 굉장히 작아요. 이 위치인데 이런 정말 이 위치입니다. 조종하는 요거는 이제 항일에 대한 뭐 본데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이거 금성산 조망 보시면 이것이 한 70년대 모습. 요건 이제 사자로 북녀사 뒤쪽에서 부여 이런 데 쳐다본 거고요. 이건 금성산 쪽에서 바라본 거. 전매청 조금 모습이 있고 여가지 청소년 수련회가 논자리죠. 그다음에 자원대라고 여기에 자원대라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런 책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세요. 정보로 드리는 겁니다. 2시간도 짧고 4시간도 짧은데 10분 내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제 금성산 전망. 이건 오용길이라는 화백님이 금성산에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쳐다봐서 작품을 그리신 거고 여기 유튜브 누르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부엽 팔경 치시고서 보면은 뭐 금성산 전망의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아니면은 금성산 꼭대기 올라가서 신부엽 팔경 치고 딱 누르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과 옛날 뭐 화가들의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세요. 금성산에 가면 조항사가 있죠. 조항사의 글씨가 대웅전이라고 써있어요. 사실은 비로자나불이니까 대적방전이나 비로전, 화엄전이라고 써있어야 돼요. 근데 대웅전이라고, 대웅전은 그 석가모니 불이 있는 거거든요. 대웅, 큰 영웅, 큰 수컷 이건데 이 글씨가 월화종정선, 그러니까 통도사의 그 조계종의 그 총무원장 하셨던 그 종정 스님이 무려 군수리품이에요. 군수리품 글씨를 받아가지고서 한 거 같은 거 닭들이 이렇게 떠받들여 주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916년에 조선모조 때 보면은 요런 불상이 있어요. 그 금성산 석불이라고. 근데 요 불상이 지금 조항사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모셔져 있는데 앞에가 깨끗한데 수인이 똑같죠? 이걸 지권인이라고 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말고 있는 그 거라고 하는데 뭐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 그라인더로 앞에를 다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이건 문화재 입장에서는 훼손인데 신도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보시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나쁜 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뭐 그 모고 관련 전설인데 그 옛날에 이제 그 게으른 중이 있었어요. 게으른 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서 업보가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됐어요. 물고기가 됐는데 물고기 등에 나무가 나가지고 바람이 불면 막 피가 나고 막 아픕니다. 근데 스승이 어느 날 배 타고 가는데 어느 막 물고기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턱보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 제자야. 그래가지고 천도제를 올려가지고 하고 전함을 잘라가지고서 모거라고, 목탁이죠. 목탁이 물고기 형상이에요. 물고기 이걸 만들어서 두드리면서 이제 그 정진을 열심히 해라 이런 거. 그리고 물고기가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공부해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 잠 안 자고. 그러라고 이 모거와 목탁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모거를 보면은 아, 저 열심히 하는 얘기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저 목탁을 보더라도 그래, 잠자지 말고 열심히 하자. 적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고란타 가면은 1900년대 이런 모습들, 이런 애는 참고로 그냥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은산에 이제 숭각사를 뜯어갖고서 옮긴 거예요. 근데 숭각사는 이따 저기 뭐 주황대 은행나무 보면 되는데 주황대 은행나무가 1500년대 나무인데 숭각사, 은산에 숭각사 주지가 와가지고서 가지 하나 잘라갖고 기둥하려고 가지 산 넘어가다 배랑 맞아 죽었대요. 그리고 절도 망했대요. 그 전설이 주황대에 있어요. 주황대에 있는데 알아보니까 고란사로 이전을 했어. 뜯어갖고 옮겼으니까 망한 거지. 그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전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연결되는 전설인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 회벽으로 발라갖고 여기 시무 식도가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것이 유리창의 모습도 있었고 이런 식의 모습도 있었고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아셨죠? 변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초창기에 흑백사진 찍어갖고 색깔 칠해갖고 칼라 만들었던 이게 유료 선생님이 했던 거. 요건 이제 박기동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고요. 고란사라는 글씨가 현판이 있어요. 근데 송광사도 현판이 있는데 똑같죠, 글씨체가. 해강 김규진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글씨만 쓴 게 아니라 백마장강이라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또 해강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난초가 있죠? 난초가 있죠. 이거는 중롱거사 안순환이라는 우리가 3.1 독립운동 할 때 3.1 독립운동 할 때 33명이 태화관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독립하자 하고 선언을 했어. 하고 나서 경찰한테 전화를 건 거야. 경찰한테 태화관 주인이 전화를 하고 여기 뭐 걸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독립선을 했으니까 우리 다 잡아라.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근데 그 태화관 주인이 누구냐면은 안순환. 그러면서 이제 그 해강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전후 사찰을 보면서 저런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알고 나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르면은 좀 가까워요.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더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이 돼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굉장히 괴로운 작업인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하여튼 그림책 보는 걸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 보란다에 가면 보란초 있는 거 아시죠? 바위에. 네. 겨울에는 이런 모습이고 봄에는 또 이런 모습이고 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보란사의 주춧돌 여기 주춧돌 두 개가 이런 식의 형태가 이거는 주춧돌 모양이 아니죠. 주춧돌 모양이 아니고 좌대 역할이죠. 그 불상에 앉아 있었던 한 것을 그 없어지니까 그걸 뜯어다가 이제 주춧돌을 갖다. 그러니까 용도 전용, 2차 전용이죠. 우리 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죠? 그 전돌 8개 있죠. 그냥 메리에서 발견된 문양전, 환경문전인 거 쭉 한 거. 그것도 2차 용도 전용이에요. 벽체를 쓰다가 바닥돌로 깐. 그러면서 발견돼. 그리고 그것이 왕흥사지에서도 쪼가리가 또 발견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그런 거.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4개가 맞게 물림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장치가 돼 있고 그 진흙으로 만든 거고요. 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국파사나 이석시 이게 초서예요. 초서. 나라가 망하니 산과 들도 옛날 같지 않구나. 이게 뭐냐면은 석벽 홍춘경이라는 사람이 연산군대 사람이에요. 그 시를 썼는데 이 글씨는 홍춘경 글씨가 아니고 그 홍순승이라고 13세손 그러니까 13세손 순승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씨가 목각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탁본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남녀공원에 가면은 돌에다가 이거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치를 있으니까 남녀공원 가서 보세요. 내용은 나라가 망하니 강산도 옛날과 다르구나. 홀로 강에 남은 달은 차고 이지러지니 그 몇 번인가 몇 해가 지났느냐 이거예요. 낙화암 절벽의 꽃은 아직 남아있으니 낙화암방 하이제 풍우당면 들이지 그때의 비바람이 다 불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써놨어요. 그다음에 낙화암이라는 글씨는 우암 송시열 글씨예요. 아까 그 진통제심 일보도원도 우암 송시열 글씨. 자원대가 뭐냐면 스스로 따뜻해지는 바위라면 그게 뭐냐면 전설이 있는데 170대 때 임금이 이제 왕풀이를 통해 갖고 왕흥사를 갈 때 자원대에 이렇게 앉아요. 앉아 있으면은 임금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이 그 찬 바위 앉으면 뭐하니까 미리 불을 떼우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 앉을 때마다 따뜻한 거야. 기분 나쁘겠어요? 좋죠. 우리가 노인 양반 어르신들 할 때 들어가서 이렇게 입을 좀 따뜻하게 하고 나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야. 그래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임금이 야 이걸 돌석, 온돌돌이라 해라. 돌석이라고 했어요. 온돌돌 돌석. 근데 그것도 이제 자원대 스스로 닦는 바위라고 해서 했는데 그 글씨도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썼어요. 근데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언제 썼냐?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지통제심 일모도원이라는 것은 아까 선언데 거기에 연도가 있어요. 그 기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1654년 효종 5년에 송시묵이라고 해서 송시묵이 누구냐면은 송시열의 형이에요. 송시열의 형이 딱 1년 동안 부여를 현명을 해요. 근데 엄마를 모시고 있었어. 엄마가 있으면 아들이 안 왔겠어? 그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형이 군수인데 현갑인데 지 동생 대가고 글씨 잘 쓰는 거 아는데 그거 갖다 안 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 연대를 제가 찾아냈어요. 1654년에.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보고 저거 찾으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호기심 채워가는 거예요. 아 뭘까? 물음표. 뭘까? 뭐 보다가도 그냥 안 보죠. 아까 우리 날개가 뭐라고 했죠? 접게, 덮게, 품게. 아, 그런 생각을. 산토끼 반대말이 알칼리 주는 토끼, 뭐 판토끼, 뭐 등등 많죠. 그것처럼 한 사물을 볼 때 하나로만 보지 말고 물표 시대를 좀 바꿔보고 위로 올려보고 이 사람이랑 뭐라고 했을까?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배려들이 나오겠죠.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부여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서비스로 공짜로 그냥 드리는 거. 이렇게도 보다가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 보면은 사자로 보이죠?
백화점이 없네요. 없죠? 백화점이 언제 만들어졌죠? 1929년. 그러니까 1929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은. 그리고 여기는 백화점이 있네요. 여기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그럼 1929년 이후에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 두 개를 보면서도 그냥 사진이 아니라 이게 그 이전에 찍은 사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대 연간 1929년 이전이라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더라도 뭔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유표화작업이라는 거죠. 우리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요새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는 건데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 이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얼마 전까지 맞았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죠. 이해되세요? 친친 이것이 이제 유표가 됩니다. 옛날에는 왜가 유표였는데 지금 친친 시대가 바뀌니까.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네. 자, 영일로 이거는 원곡 김기승 선생님이 쓰신 글씨예요. 이건 홍상팀이에요. 글씨 아주 잘 쓰신 분이고 무림 지금 부소산성 글씨 써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원곡 선생 글씨가 아니고 원곡 제자 무림 선생 글씨일 거예요. 그게 김영우 선생. 여기 서열대 회장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빈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글씨는 저거예요. 정향조병을 하고 청양산을 하는 청양조. 근데 이 사람이 그 대전교도소에 이렇게 글씨를 가리키는 걸 했어요. 동사.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누가 글씨를 배우냐면은 처음처럼 소주 아시죠? 네. 그 글씨 쓴 신영복을 감옥에서 가르쳐요. 신영복이 이제 장기수였습니다. 신영복이 장기수가 그 글씨는 조병한테 배우고 한문은 그 노천 이구영이라고 제 이제 이문학회 스승님한테 배우고 우리 선생님도 장기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한 17, 18년 한문을 배우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인연들이 있는 그런 글씨고요. 사자로 요거는 이강이 쓴 거예요. 그 의칭왕 이강. 근데 언제 썼느냐? 1919년 5월. 1919년 3월에 뭐가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 있으면 이강은 누구죠? 왕자란 말이야. 왕자면은 3.1운동을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폭적으로 지원했죠. 자금도 되고 다 했죠. 그럼 5월이면 실패한 거야. 비분 관계가 쌓이고. 어마어마한 비분 관계 장난 아니에요. 사자듯이. 사자후를 토하듯이 그냥 쓰듯이. 이런 내용 알고 저것이 보면 어떻겠어요? 다르죠? 근데 여기에 다 써 있어요, 그게. 근데 안 읽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 들으면 이제 읽게 되죠. 여러분들 꼭 찾아갈 거죠? 네. 안 갈 거야? 아유, 네. 선생님 꼭 데리고 가셔요? 자, 그 다음에 부서산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부서산을 그냥 보면은 달이라는 옛날에 그 밤은 아예 없는 문화잖아요. 근데 부서산에 가면 사자루가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영일루가 어딘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뭐죠? 골프 연습장 있는 앞에 논 있는 거 아시죠? 아세요? 가다가 뒷게 앞에 골프 연습장인데 그 앞에 논이잖아요. 그 논이 월함지라는 연못이에요. 월함지가 뭐 달월자에 달이 잠겨 있는 연못이야. 그러니까 월함지에 거기 달이 잠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영일루라고 돼 있는죠. 근데 영일루가 원래 영월대예요. 날일이 아니라 달월자예요. 그러니까 달을 맞이하는 거. 저거 연못에 빠진 달이 내가 이제 본 거야. 그리고 나서 사자루가 달을 보내는 곳이에요. 송월대. 이거 얼마나 멋져요. 달이 잠겨 있는 걸 맞이해가지고 보낸다. 이렇게 끝내주는데 봤어요? 이렇게 완벽한 표현인 거. 근데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알고 나면은 다르게 교장 선생님이 가이드에서 한번 다녀오셔서 저는 약속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암지에 이렇게 표석이 있어요. 이 논에. 그 다음에 여기는 영월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일루인데 영월루. 근데 64년에 이게 바꿔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라는 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또 이게 사이로라는 선생님이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술잔이 반절 차 있고 다리 반절이 와서 결국 다리 술잔으로 와 있네요. 아닌가요? 이게 만화가의 상상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 이제 시가 있어요. 수위 월륜 천상도 누가 말했던가 달이 하늘에 있다고. 취간 배저 분명도. 취해서 잔을 보니 잔 밑으로 분명히 아래 꼬꾸라져 있는데 배경 원력 이모 술잔을 기울이니까 달 또한 내 뱃속으로 들어와. 표리 청방 교계소 안과 박이 청방이 이렇게 교환 그걸 만든 종인가. 근데 이거는 그 뭐죠? 저기 상진 선생님, 상진 재상 아시죠? 그 사람이 저기 분이 계세요. 저기 분이야. 임천 장합 분인데 이게 어느 때 지은 거냐면은 당시 이제 저녁 때 아들 둘을 옆에다 놓고서 술잔을 이제 한잔 기울이면서 조금 미훈 약간 취해가지고서 시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로 선생님이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내드릴 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요건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5분 내로 정리를 하고 그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멋있죠? 이거는 저 이종구라는 화백, 이희재라는 화백, 박재동이라는 누가 다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할까? 그럼 결국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같은 거는 비정상이다. 그런 거 있죠? True communication is miracle. 진정한 의사소통은 기적이다. 기적은 뭐죠? 없다는 거죠. 그것만 염두에 두세요.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어들이 다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하면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얘들도 힘들어요. 밖에서. 부인도 당연히 힘들죠. 지금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변명하는 거는? 자, 이제 이 백마장강이라는 글씨하고 보란사나 글씨 해당 준비도 있었고요. 이 백마장강이라는 걸 쓰면서 액자는 뭐 반어서 요 내용 꼭 읽어보세요. 아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런 식 영일루는 그 홍산 반암을 뜯어다가 옮긴 거고 사자는 인천 반암 계산을 뜯어 옮긴 거고. 그러니까 다 옮긴 거예요. 왜 부여를 만들려고 다 갖다 옮긴 거예요. 그리고 몇백 년 지나면 이게 또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산 바다문도 이제 다시 또 만들면 되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자, 백제탑에 또 이런 모습이 있었네요. 자, 이제 그림들 보세요. 백제탑이 1880년경 가장 오래된 사진이에요. 이게 비로자납이죠. 보물 108호. 요거 비로자납은 아까 직원이라고 했죠.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있는 거. 진리나 이것이 둘이 아니면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깨져 있죠. 요 깨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돌을 쳐서 깨요. 현재 깨져 있어요. 이것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 다음에 요 분이 지금 요 깨진 곳에서 앉고 있어요. 앉아. 그 다음에 이게 나무로 된 모습, 뭐 시멘트를. 그 다음에 요거는 1934년짜리 4년에 발행된 백제구도 고적 명승 사진 첩이라는 곳에 있는 거니까 이런 레퍼런스가 확실한 것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거 시멘트로 된 것은 34년에 있었구나.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가 근거가 되는 거죠. 흑백칼라, 이거는 엽서 봉투, 겨울 모습, 그 다음에 백제탑을 평제탑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탁본이고요. 대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한 비를 기록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거는 백제시대의 가장 멋진 작품이긴 한데 거기다가 소정마에 잘 고무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지는 화는 연해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리고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후대한테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돼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한 측면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가장 그 다음에 이거는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그리고 이건 아직 해체가 안 된 사리탑이에요. 속에 뭐가 있나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해체를 하면은 아래에 있는 돌들이 터져요. 깨져요. 그리고 이 돌들도 상하고 하는데 대조사가 깨져나갔잖아요. 1000년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얘들 상처로 봤거든요. 풍화에 의해서. 돌도 영원히 못 가요. 그런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정림사라는 건 여기에 정림사, 대당장수 정림사라는 글씨가 있어서 보리스드 절이라는 거에서 이름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비로자나불인데 여기 보면은 일본말로 뭐라고 써놨냐면 충청남도 구역은 소정방의 핵상이라고 해요. 소정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소정방을 알았거든요. 소정방만 해요. 근데 비로자나불이 보리스드 불상. 아주 뭐 이런 역사 왜곡도 일어나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상징적인 건데 현암 정성원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평제탑 석조. 근데 평제탑이 뭐 2층으로 3층, 2층 정도로 되어 있는 탑이죠. 그 개념으로만 그린 거예요. 5층 탑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하고서 관념상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요 양반 작품이 좀 부여박물관에 있어요. 공랑지에 또 이런 모습이 있고요. 봄 이쁘죠? 봄에 꼭 가보세요. 여름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연꽃이 이렇게 폈는데 벌들이 이건 새벽에 가야 벌들이 이렇게 보여요. 새벽에 안 가면 안 돼요. 저녁 때 가면 없어요. 벌 쉬어 집에 가서 향도 안 나. 그러면 아침에 딱 지나가면은 그 연향이 전달이 안 돼 죄송합니다. 전 많이 맡아봤어요. 사진 찍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상하는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다음에 또 이런 황새도 있고 이런 물병아리 같은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가시연 뭐 이런 여기 연 시가 이렇게 있고 가시연은 또 이런 모습 이렇게 잎사귀에 펴져가지고 되고 가시 막 나오고 꽃도 뚫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애련설이라는 거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서정주 씨는 뭐 그런 시도 있고 가을에 또 국화하고 할 때. 또 이런 안개 핀 모습은 새벽에 기분 좋아요. 저 이거 평생 처음 봤어요. 그걸 찍었어요. 겨울에 또 이런 날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갔더니 사람이 아직 밟지 않았어요. 이런 새가 날아가는 모습들. 이게 오가수연이 1500년인지. 그다음에 요건 이제 뭐 나중에 책들 읽어보시고요. 무량사. 무량사 겨울에 찍은 모습들. 요거는 똑같은 지점에서 가을에 찍은 거, 겨울에 찍은 거, 여름에 찍은 거, 봄에 찍었는데 앵글이 좀 틀어졌죠. 요것을 요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죠? 요건 이제 내년 봄에 다시 찍어야 돼요. 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뭐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여기 이제 주변에 계신데 요것도 정향 조병호 선생님 글씨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요로 삼고 산을 베개로 삼았어요. 그리고 달을 촛불로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았어요. 바다를 술장으로 삼았어요. 크게 취해갖고 조용히 일어나 춤을 추려 가는데 김장삼 소매깃이 곤륜산에 걸릴까요? 그러니까 옷소매가 신선들이 사는 산에 걸릴까요? 걱정이 된대요. 이 정도는 해야 돼. 기계가. 멋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야. 이거 이제 진묵대사를 한 건데. 그리고 이거 12m에 12m 테마가 있어요. 김시습이라는 분 아시죠? 네, 여기 이 김시습도가 이거예요. 이건데 6, 7월에 가면 이 상사화가 펴 있고 봄에 가면 요 무릇 잎사귀가 있어요. 얘가 6월달에 싹 없어진 꽃대가 차버려서 상사화 서로 못 쳐다본다. 그래서 상탑병 걸린 상사화. 꼭 보세요. 그다음에 뭐 이런 용문양도 있고 이런 이희재 선생님. 그다음에 김시습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김십 선생님 직접 그리신 거예요. 원본은 아니고 사진이 지금 있고 원본은 금고에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습들 이쁘죠? 이건 장안의 탑. 이거 보시면은 요 모습하고 요 모습하고 달라요. 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 원상 회복을 해놔야 되는데 이건 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 모습으로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탑 안에서 발굴된 장원불인데 이 불상이 특히 예뻐요. 상하로 만들었고 실물이 요 손가락 사이즈예요. 지금 박물관에
그 전시가 요새는 안 돼 있는데 한번 가서 보여달라고 한번 깨를 써보세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 다 갈 거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청탁 넣으셔요. 이렇게 전시가 돼 있었던 모습 제가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조사. 근데 대조사 때 보시면 여기 위에 요거 현재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여기 없죠 벌써. 이제 벚꽃 폈을 때 모습. 요거는 벚꽃이 더 작았을 때 지금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것이 더 후있지만 굉장히 막 장엄하는 것처럼 멋있죠. 이게 봄이었을 아마 이게 올 봄이었을 거예요. 올 봄. 겨울이었고 여기가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갔어요. 여기 이제 이목상 선생, 송만초등학교 학생, 이재훈인데 이렇게 그렸고요. 대구불고, 이게 오세영 선생이고, 이정민 치과에서 이거 김광성 선생님이 그렸어요. 몇 년 만에 김정기라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정기를 치면은 그림을 계속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그림들이. 그 김정기라는 잘나간 사람. 멋있죠?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하얗게 소리 불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점점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나올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깨졌어요. 나뭇가지 눈이 쌓여서 탁 쳐가지고 깨져요. 그러니까 돌도 천년지나는 막 이렇게 상처받아서 깨진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나무 처음에 여기가 6명 반. 6명 반이 많아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시겠죠? 꼭 가서 보셔야겠죠? 이게 이제 봄에 눈들을 폈을 때, 그리고 이제 세계 만화가들이 다른데 여기 딱 가더니 다른 스케줄 다 빼겠어. 안 가게. 그래서 도중에 여기에서 그냥 종료했어요. 여기서 돌다가. 외국에서 왔는데 싱글파이에서 돌다가 주한데 더 좋은 거 있는 거 아는데 그 나중에 오겠어요. 여기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좋다 이 소리예요. 봄여름 가을 겨울 모습들, 이 이수복 어르신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어요. 설마 이런 모습 지금은 볼 수가 없죠. 그냥 아차부인 재치부인 했었던. 그 다음에 시간이 없더라도 요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제금동 대학로 아시죠? 국보 287호. 요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이건 공항이에요. 공항 하늘에 살죠. 용은 땅에 사나요? 물에 사나요? 하늘과 물. 그러니까 이거 양이라고 볼 수 있고 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음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악사가 5명 있어요. 악사 5명. 피리 부는 사람, 완항 치는 사람, 뭐 하는 거, 적 부는 사람 5명 있어요. 기러기가 5마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산등성이가 5등급으로 돼 있어요. 레이어가 5개. 여러분 음양 5행이 되나요? 그 다음에 용의 입은 뭐예요? 불이나 기운이 나오죠. 그 용의 입에서 불이나 기운에 의해서 연꽃이 폈어요. 연꽃이 피면 불교의 연화화생 사상이 있어요. 연꽃으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연화화생 사상. 그 다음에 요거는 인동당초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 뚜껑이잖아요. 요 뚜껑 열리는 데잖아요. 인동당초문은 구름 문양하고 똑같아요. 구름은 뭐 하늘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물부터 땅의 세상이고 여기는 하늘 1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가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신선들이 있고 뭐 낚시하는 사람도 생기는 막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 향로죠. 구멍이 여기 열매끼가 뚫려 있고 향을 피웠어요. 그럼 이 연기가 막 올라가죠. 그럼 저 봉황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 춤을 추는 모습으로 되나요? 자, 그러면 그걸 종합해 볼게요. 산해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해경이라는 책에 태평성대가 되면은 봉황이 절로 날라와 음악 소리를 내면 춤을 춘다는 구절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향로를 피웠어요. 봉황이 춤을 춰요. 악사가 연주 안 하나요? 연주하죠. 음악 소리 들리시죠? 봉황도 춤을 추죠. 그러면 이 향을 피우는 순간 태평성대가 됐나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상이 향로예요. 제작과정이나 만드는 방법 또 얘기가 또 있겠죠? 그거는 지금 제가 4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되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요것도 요 모습이니까 나중에 보셔요. 이명 기록이 이것도 보시고 요거 이제 고란사에 있는 불상이니까 그리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홍현미의 삼천리에 이제 마을사 있는 것도 가 보시고
그다음에 탱자나무 석성에 있는 거, 그다음에 임천 관아에 소나무 있는 거, 그다음에 가림산성에 가림목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산증리 고인돌 있는 거,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뭐 저희 만화가들 전 세계 만화가들 저 그려주시고 이건 신문에 이제 나왔던,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 있는 거 다 보시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각각 이제 모시고 갔다.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누르고 하면 특강들이 다 있어요.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보셨죠? 이거 음악회도 했었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고장 부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강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오늘 급식 공개의 날 운영과 관련하여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는 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수요일까지